안녕하세요.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입니다. 어느 순간 엄마의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레 나오는 걸 보면서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간을 둘이서만 내내 붙어 다녔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습관처럼 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말투부터 닮아갑니다. 근데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접하게 되면 어느새 묘하게 닮아간다는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이래저래 자꾸 우리네 말투를 거칠고 밉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치시죠? 그래도 낭만인으로 변신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서로 예쁘고 좋은 말만 하기로 해요. 나무야 사랑해, 바다야 사랑해, 하늘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 며칠 전 일부러 다시 꺼내본 영화 국화꽃 향기의 마지막 대사가 자꾸 입가에 맴도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닭살 돋죠? 예. 근데요, 내가 하기는 좀 닭살 돋아도 들으면은 되게 기분 좋은 말이 이 사랑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해 라는 표현은 잘 못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가장 최고의 표현이 그거였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런 표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제 조금 풍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손편지를 쓰시는데 삐뚤빼뚤 우리 딸 사랑해 라고 쓰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로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제 동생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좀 사랑한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행복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솔직한 거죠. 예. 이게 직업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왜 방송에서만 예쁘게 말하고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저는 방송에서 참 예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도 예쁜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는지 모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되게 고마워하는 거 알지? 완전 사랑해? 라고 씩 웃으면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뭐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씩 좋아할걸요? 예. 하다못해 꽃들도요, 아이 이뻐, 아이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면 꽃이 참 잘 자라잖아요. 제가 맨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만 오면 화분이 자꾸 죽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꽃 선물 받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나무 선물이나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 혹시 나한테 와서 또 죽을까 봐. 근데 제가 2년 전에 물나무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 아이는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이한테 틈만 나면은
아, 예쁘다. 사랑해.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고마워. 계속 그래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2년이 넘게 무럭무럭 완전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예. 지금 저희 집 현관에 놔뒀는데요.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아직까지도 얘기해줘요. 사랑한다고.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말, 예쁜 말 많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하루 보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삿바다님, 오늘 비가 그치면 무더웠던 여름도 길어지겠죠? 하셨는데,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플리포더님, 이 곡은 꼭 제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스위스로우의 사랑해요? 맞아요. 플리포더님을 위한 노래예요. 그 라디오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듣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나 이야기가 다 나를 위해서만 해주는 얘기 같고 노래 같잖아요. 그쵸? 그런 달콤한 착각?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플리포더님을 위한 노래였어요. 우리 해피인연님 오셨어요. 비 오는 아침 출첵합니다. 9시 정각은 놓쳤네요. 출근 준비는 다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더치 커피는 내려오기 시작했고 드립 커피 한 잔에서 마시고 출근하려고요. 비오는 창밖과 문마마님 목소리와 한 잔의 드립 커피 잘 어울리네요. 저 순간 머릿속으로 상상했는데 예, 제가 조금 더 우아하고 약간 가녀렸으면 더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문마마님도 커피 좋아하세요? 하셨는데 여러분은 아시죠? 완전요. 커피 완전 사랑합니다.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예. 그래서 왜 촛불 문화제 때 더치커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얼음도 담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주신 더치커피, 예, 고맙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인연님도 오늘 차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우리 좀비콤비님 D-2일이라고 써주셨어요. 어떡해요. 출첵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 신청합니다. 이수영 덩그러니 하셨는데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이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지금 슬프신 거죠? 그래도 문중전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낭만인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노래도 오랜만에 듣고 참 감사한 아침이네요. 이수영의 덩그러니 전해드린 지금 시각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흐르는 강물님이 새벽 3시 31분에 오셨어요. 마마, 기상하셨는지요? 새벽 운전 중 다시 듣기로 듣는데 밝은 문하나님 목소리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거 보고요. 되게 울컥했어요. 울보. 그게, 저도 잠자는 시간만 빼고 거의 국민 TV에 대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도 참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냥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서 좋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제가 이렇게 되게 감사해하고 되게 보람있어하고 되게 기뻐할 걸 이분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흐르는 강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귀찮음을, 이기시고, 견뎌내시고, 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나 진짜 부끄럽다. 더 열심히 방송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눈이 번쩍 떠지면서, 방송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흐르는 강물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뭡니까, 아싸님? 방송을,
듣지 말고 여행에 집중하라니까. 이분 또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깜찍한 반기를 들어봅니다. 낭만음악실의 폐지가 너무 아쉬워야 하시면서 국민TV 손수건을 들고 떡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아싸님 여행 즐거우시죠? 예. 다 생각나요. 이 장소. 가고 싶다 또. 예. 저 대신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세요. 네. 우리 플리포더님, 제가 참 힘들었던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낭만 음악실이었습니다. 언젠가 한샘이 그랬죠. 형제가 더 원수 같을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가족사는 비밀에 붙이고요. 어제부터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고민이 끝나는 시점에 낭만 음악실이 끝나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고요.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나를 위로하고 지켜준 옆지기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낭만 음악실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낭만음악실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플리포도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댓글의 내용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고요. 아마 이 댓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힘든 시기에 낭만음악실이 플리포더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되게 뿌듯한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은 아빠 오셨어요. 나이 먹는 거 싫은데, 항상 젊게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이 슬픈데, 이런 내가 미운데, 휴. 지금 이 시간 서희사님과 김PD님이 열을 올리는데 난 왜 여기서 놀고 있지? 가을 타나? 하시면서 슬픈 사랑의 노래 신청해 오셨는데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보면서 엄마 나이가 되면은 뭐 그렇게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되게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감정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한없이 강해 보였고, 근데 제가 엄마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저는 미숙하고 여전히 저는 감정적이고 여전히 세상은 참 무섭더라고요. 예.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참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은 아빠, 우리 다은이가 되게 크거든요.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큰 딸을 둔 다은 아빠 마음도 다은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 다은이는 알고 있을래나? 너를 스쳐갈 수 있었다면 지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너를 모르고 살던 세상이 마음은 더 편했을 텐데, 이아린 사랑이. 이문세와 이소라가 함께한 슬픈 사랑의 노래, 그리고 야네 그래서 그대는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분위기가 지금 고훈님께서 뭐지? 이 분위기는? 이건 아니지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주명아빠님께서 자자 아직 하루 남아있어요.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울보마마를 울리고 싶어서 안달나신 듯. 아침에 허전함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TV의 성장통이라 생각합시다. 우리는 조금 더 커야 합니다. 문마마님 댓글을 남기기 위해 장갑을 벗고 화면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게 하신 우리의 DJ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취침 시간을 바꾸더라도 찾아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정말 감사하고요.
누가 들으면 저 여기서 쫓겨나는 줄 알겠어요. 아닙니다. 예. 밤 10시부터 여러분이 저한테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좀 분위기 있게 가야지 시집 갈 수 있다. 우리는 문중전이 시집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밤 10시대로 옮겨서 우아한 모습으로 찾아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낭만음악실이 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조합원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낭만음악실이 지금쯤 다시 찾아와도 좋지 않을까? 이제 문마마 좀 새벽잠 많이 잤을 테니까 이제 조금 괴롭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그때쯤 되면은 낭만음악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본인이 낭만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제가 돌아올 곳이 생기니까. 그쵸? 네. 정도령님, 마마님 덕분에 아침마다 방송 잘 들었어요. 시간 옮기셔도 따라갈게요. 근데 이 시간 후임자께서 부담이 엄청나실 듯 하네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걸요? 저는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 닉네임이랑 다 체크할 거예요. 네,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다음 후임자한테 완전 사랑한다고 그럴 거고 완전 좋아요 그럴 거 내가 뻔히 알거든요. 누가 그러고 있는지 저 다 써놓을 거예요. 아시죠? 야네 노래는 우리 공시생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제가 신청곡 잘 못 전해드려서 항상 섭섭해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댓글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일단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소화를 좀 해볼게요. 네.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내가 써봤자 안 읽히는 건가? 어머, 그런 소심함으로 갑자기 댓글 쓰기를 멈춘다? 그런 사람 싫어요. 예, 계속해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뉴잉님 오셨고요. 솔롱구수님도 오셨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멋진 글귀와 함께 오셨는데요. 새벽에 내리는 비에 감성 포텐이 터졌습니다. 하셨는데, 비가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 오늘과 내일님도 오늘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어느덧 국민TV와 2개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봄, 국민의 성난 촛불로 그 어느 때보다 무덥지만 국민TV와 함께라서 많이 행복했던 여름. 그리고 이제 다음 계절인 가을은 국민TV 개국이 기대됩니다. 겨울도 마음과 눈빛이 따뜻한 우리 조합원님들과 늘 함께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정말 가을에는 텔레비전이 개국이 돼서 제가 또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로도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는 삿바다님께서 사무실에서 2분의 가입서 받아냈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박수 쳐드리지 않아도 저희 조합원들이 알아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나란 일 열심히 잘하셨고요. 독립운동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꼴통 IT님.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신청합니다. 찌질하게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요 하셨는데 왜 약한 모습 보이시지? 신세 한탄은 지금 할 때는 아니죠. 예, 지금은 잠깐 넣어두시고요. 강해질 때입니다. 예. 우리 밸러스트님 영화 설국열차의 야시경 전투씬 기억나시죠? 현재 통합진보당이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한 듯합니다.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무차별 학살을 당하는 형국인데요. 그들이 최소한 날아드는 도끼날을 피할 수 있게 될 때까지만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늦어도 오늘 안에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니 문제죠. 그것도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난 뒤 말입니다.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하셨는데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사실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보도해달라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언론들이 일제히 물 만난 고기 마냥 아주 신이 났습니다. 어제 잠깐 한의원에 갔다가 그 한의원에 틀어놓은 TV에서 TV조선을 봤는데 그 방송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존재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포심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딴 것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용민 PD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통합진보당입니다. 다음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TV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그러니까 개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통합진보당이 계속해서 무언가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 걔네들은 좀 그런 게 문제였다. 그러게 왜 애초부터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통합진보당의 어떤 잘못을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에 대한 자잘못은 일단은 접어둔 상태에서 국정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내란 음모죄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라져버린 단어를 다시 복귀시킨 그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통합진보당의 잘잘못을 지금 따져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TV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TV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국민TV의 잘잘못을 따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국민TV의 처음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보셨던 분들은 국민TV가 국정원에 그런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국민TV가 그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저희는 전혀 쫄지 않았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19,000명의 국민TV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누굽니까? 아유, 질기죠. 아주 열정적이어서 때론 너무 열정적이어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 뒤로는 하객진으로 우리 아빠 부대들이 쫙 버티고 서 있다는 걸 저는 믿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우리 스토리텔링님 오셨습니다. 순천만 에코촌에서 강의가 있어서 순천에 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윤호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이윤호 선생님이시면은 정체를 좀 밝혀주시고요. 예. 좋은 사진 고맙습니다. 헌혈미수님, 바느질 하면서 방송을 듣다가 바늘에 손가락 찔려서 피 한 방울 봤습니다. 그래도 생방송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셨는데, 예, 피까지 보면서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카멜님은 오늘 처음 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국민TV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TV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국민TV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조합원 가입으로. 예, 지금 조합원 가입 안 하고 듣고 계신 분들 되게 많다는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아시죠?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조합원 가입 신청 꾹 해주시면 되고요. 출자금은 처음 한 번만 내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출자금을 내기가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유가 되실 때 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예비조합원으로 저 그래도 국민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뜻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세요. 대박. 한파랑님께서 그 한의원 절대 가지 마세요. 뭔가 구린 게 있는 한의원일 듯.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공공장소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대체로 다 종편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그들이 그 의도나 뜻을 가지고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틀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내용들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 또 많아졌네요. 예.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신청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나라올라님 밤에 듣는 세일러문도 괜찮을 듯. 저 세일러문 안 할 거예요. 밤에 세일러문 안 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우아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 이러시죠? 예. 저 나름 우아한 사람이에요. 예. 자, 일단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올려주시고요. 조금 분위기 살짝 띄우고 갈게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왜 이러시지? 네. 왜 제가 우아가 안 어울린다고. 마치 말갈량이 삐삐 느낌이라고 히히 어머 이러면 곤란하세요. 여기서 이러시지들 마세요 진짜. 우리 반할걸님은 잠시만요 문중전님 분위기 띄우고 가실게요 하셨는데 안 한다니까. 이거 안 한다고요.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치 않겠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낚이셨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이 스튜디오에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항상 댓글도 여러분 같이 해주고 계셔서 혼자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데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무언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계속 떠들다가 그래도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가슴 설레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낭만음악실, 분명히 낭만음악실이라고 붙어 있는데 낭만이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예.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오늘 저의 그 부족한 낭만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멋진 남정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마음에 드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일단 목소리 근사해요. 누군지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뮤지컬 이런 공연을 연출하는 변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7월부터 모시고 싶다고 제가 네. 섭외 부탁을 드렸는데 한 달 만에 오셨어요. 예, 좀 놀러 갔다 온다. 예. 재밌게 잘 충전을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놀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놀다 왔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상황이 예. 계속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생각 없이 놀다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와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네. 그 변정주 연출님 예전에요. 우리 벙커원에서 방송을 할 때요. 네. 벙커에서 방송할 때 그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네. 4월 12일 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때 신부님하고 이정열 선생님도 오셨고요. 네. 그쵸? 네. 넥스트 투 노멀 연출하시던 당시에.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재방송도 계속 들었었거든요. 예, 몇 번씩. 저도 듣긴 들었는데요. 네. 그때 첫 생방송이라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도 떨리는데 어쨌든 네. 부끄러워요. 그걸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생각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지 조근조근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진 않고요.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지금 연출님 사진 올라왔어요. 네. 자, 오늘요, 우리 낭만음악실은 네. 지금부터 변정주 연출님과 함께 할 테니까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꼭 연극이나 뮤지컬에 관한 질문만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못 네. 드리는 건 못 드리고,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변정주 연출께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마구마구 질문 올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분들이요,
DJ를 닮아서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돌직구 질문을 너무 잘해서 네. 예. 오늘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미 올라왔네요. 반할걸님. 목소리가 내 스타일인데요. 옷 섹시해요. 목소리 섹시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굉장히 놀라시네요. 낯선 단어인가요? 연출님한테는? 네, 굉장히 낯섭니다. 제가 변정재 연출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공연을 제가 보고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고 네. 평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던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그 낭만음악실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셨어요. 아니 이런 시국 상황에 자꾸 시사적인 얘기만 해야지 네. 음악이 다 무엇이고 낭만이 다 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시국이 더 엄중해질수록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흔히 말해서 그 네. 예술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사람이 예술 없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네. 또 계속 뭐 매일같이 촛불 집회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일상이 있으면 축제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힘을 내는데 이런 문화나 예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낭만이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그래야지 좀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고 힘을 그럼요. 비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그 한예종 학생들이 학생연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예술하는 친구들의 시국선언문답다. 그래서 네.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시간에 낭독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변연출님도 그 네. 친구들의 시국선언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서울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예종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도 뭐 움직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도 사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 맞아요. 뭐 내부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웃기는 얘기지만 페이스북에서 뭐 학교 이름도 지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에 대한 실망감. 실망 안타까움? 네, 뭐 실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내부 토론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작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되게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네, 그 시국선언문 내용도요 정말 근사했어요. 뭐 좀 어렵게 쓴 것 같긴 하던데. 저희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네. 연출님께도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그럼요. 예, 어려웠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또 저희만 이해 못하는 줄 알고. 네. 예. 더 쉽게 써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멋있었습니다. 네. 네. 되게 말씀을 하실 때요. 네. 생각을 이렇게 딱딱딱 짚어서 곱씹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안 그러면 조리가 없을까 봐. 예. 잠시 후 저희 3부에서 네. 우리 변정재 연출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2부 마지막 곡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산사 초록 냄새 그대만 있다면 냇물 소리 비의 파편 그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희정의 낭만 음악실
이승환의 가을 흔적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은 왠지 목소리도 따라서 좀 차분해지는 분위기를 잡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노래 변연출님, 네. 이 노래 우리가 고등학교 때였나? 예, 나온 노래 같은데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왜 이러세요? 저랑 같이 묶이기 좀 싫다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요 진짜로.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세대 노래인데. 네 맞아요. 예. 아니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기. 제 나이를요. 예. 아시잖아요.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저보다 누나시라는 것만. 예. 당황스럽네요. 네. 예. 한 살 누나잖아요. 한 살 누나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고 계신 변정주 연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변연출님보다는 어머님이 생각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그 연출님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좀. 아니, 예술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 5년 동안 한 번도 못 잡혀가고, 뭐 했냐고,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5년 더 연장됐다고.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대박인데. 네. 예,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십니다. 네. 예. 원래 그렇지 않으셨었는데. 네. 제가, 지금 양수리에 사시는데, 제가 신문을 바꿔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는 그 자전거 주는 신문을 보시다가, 네. 이제, 2개를 동시에 보셨어요. 자전거 주는 신문하고 안 주는 신문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안 주는 신문만 보시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점점 이렇게, 처음엔 재밌다는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랑 어떻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그러다가 점점 이제 지금은 자전거 안 주는 신문만 보시는데 굉장히 많이 깨어 계시고 이제 가끔 이제 수영장에 가시는데 네.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이렇게 설전을 하셔가지고 막 가끔 전화도 하셔가지고 막 네. 화도 나시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동네 아줌마들 어떡하냐고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가족 내에서 사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많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국민TV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신 거고 연출님께서. 사실 저도 아버지랑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대학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사실 지금 대학생들은 이런 시국 상황에 네. 관심을 많이 못 두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아주 깨인 대학생, 훌륭한 대학생들도 많지만 네. 근데 우리 대학교 때만 해도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우리 때가 좀 고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쵸? 운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예. 끝물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는 동기였지만 네. 저희 40명 중에서 한두 명 관심 있을까 말까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학연수에 관심이 더 많았고 예. 저는 한예 예술학교라 그런지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 취업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네. 이제 연극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사실 사회고 역사에 대한 반영이고 연극이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랬었고 또 학교 특성상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게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술하시는 분들을 봤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예술의 내용 자체가, 컨텐츠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고 역사고 문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와 동떨어졌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지. 네. 네. 그런 예술이 많이 있죠. 사회와 동떨어져서. 특히
근데 지금 같은 시절은 굉장히 좋은 예술을 하기에 할 말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억압이 생기고 자유가 사라지면 뭐 때로는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예술가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연극이든 드라마든 문학이든 그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출님께서 많은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지금 끼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여배우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배우들을 좋아하는 거죠. 아, 예. 아유, 제가 큰 실수할 뻔했네요. 예. 여배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변정주 연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뜨거운 여름님께서 결혼하셨나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네, 해봤습니다. 예. 뭐, 거기서 끝인가요? 뭐, 더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아니, 하셨나요? 그래서. 네, 해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단답형 싫어하는데, 방송에서는. 네. 좀 덧붙여봐요. 해봤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랑 사랑하는 걸 꼭 국가에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얼마나 이 사랑이 불확실하면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공증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랑은 많이 하겠지만 결혼은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궁금증 해소되셨죠? 그리고 우리 희망돌이님께서요. 네. 질문을 참 이렇게 밀도 있게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 연출가 중에서 대박 터뜨려서 돈방석에 앉는 경우도 있나요? 연출가와 연극인들은 다들 가난하다는 선입견 때문에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뭐 가난하다는 거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돈방석에 앉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난한 건 사실이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많고 뭐 배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소설가처럼 돈방석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출가들은 아무리 작품이 흥행에 성공을 해도 뭐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흥행에 성공을 해도 돈방석에 앉을 만큼 돈을 버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작자나 배우 아니면 이쪽 바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목적으로 연극 연출을 하는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이요. 저도 자주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연극표를 구하는데요. 50% 세일까지 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뭐 티켓이 어떻게 판매되고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연극이나 뮤지컬 티켓이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아주 가끔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거기서도 공연을 보는데 우리나라만큼 비싸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는 의미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작 환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유럽 같은 데서 연극을 볼 때 뭐 10만 원씩 내고 보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거든요. 그냥 봐도 뭐 2, 3만 원, 3, 4만 원 비싼 게 아마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극이나 이 공연 예술에. 예, 근데 우리는 뭐 좀 미국식이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그렇죠.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뭐 스타가 출연하거나 뭐 큰 제작비가 많이 드는 큰 공연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켓 값이 높아지는 것 같고 점점 그 돈 있는 사람만 문화예술을
즐기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네. 배우 출신이신 유인촌 씨께서 장관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런 분이 장관이 되셔서 그런 거겠죠. 아, 네. 아주 정확하게 네. 예, 짚어주시는데요. 다음 질문이에요. 요즘 젊은 연극인들이요. 단지 연극을 방송국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이자 스카웃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출가로서 생각은요? 하고 질문해 오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연극 무대든 방송이든 아니면 영화든 어디든 저는 상관없고 찬성하는 편이고요. 단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떤 맛을 본 후에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이제 연극 배우 출신들의 배우들은 네. 연극 배우, 연극판에서 인정을 받으시던 분들이 왜 TV 탤런트라든지 네. 영화판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경우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연극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쵸?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기만 했는데 네.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그 연기력을 맞습니다. 인정받아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만약에 네. 젊은 친구 중에서 내가 연기력을 좀 쌓기 위해서 연극 바닥에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뭐 연극판 거쳤으면은 마치 연기는 좀 담보가 됐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프로필을 위해서 획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제 느낌인데요. 그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죠. 보이고 네. 또뭐 연극 한두 편 했다고 다 연기를 잘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충분히 내공을 쌓고 공부 훈련 열심히 해서 그게 저절로 우러나올 때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뭐 그거를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저기 연극판에서도 그러면은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네. 이 비밀인데, 우리 변정주 연출께서는 아직도 배우를 꿈꾸고 계신다고. 죄송해요. 아니,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사실. 그 배우라는 게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연습실에서건 무대 위에서건 굉장히 존경스럽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 내면까지 다 발가벗겨지거든요. 네. 특히 연습 같은 거 해보면 딱 자기 자신만큼 연기할 수 있어요. 그거 거짓으로 연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뭐 학식은 얼마나 되는지 살아온 과정은 어땠는지 그게 까발려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배우들은 그런 것까지 다 까발려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뭐 제 꿈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우가 하고 싶으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해요. 저는 배우들을. 혹시 그 배우가 못 되셔서 연출이 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연출을 하다 보니까 배우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네. 아예 배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를 표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실제로 그 배우들은 행복해 하던가요? 좋은 작품을 만나면 보통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랑 이렇게 가치관이나 철학이 맞는 작품을 만났을 때 더욱더 빛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일이라는 게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그렇죠. 배우가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순간보다도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말이요. 딱 자기만큼 연기한다라는 얘기, 딱 자기만큼 보인. 그게요. 그 연극 배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배우 모두 네, 그렇죠.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 묻고 싶은 말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노래를 조금 듣고 올게요. 먼저 노래를 선곡해 오셨는데 네.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왜 그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제 저기 문 아나운서 누나께서 좋아하는 노래 뭐 생각해 오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네.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떠올랐는데 네. 아침에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어울리는 곡들이 뭘까? 친구한테 전화도 해보고 뭐 문자도 해보고 물어보고 해서 몇 곡 골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단순히 이제 이런 곡들 전해드리면 내가 조금 있어 보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좀 들으시는 곡 맞죠? 대부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네. 그 뮤지션들이고요. 네. 평소에 즐겨 들으시나요? 듣죠. 그럼요. 그 CD를 주는데. CD 안 주면 안 듣습니까? 예? CD. 안 주면 안 듣습니까? 찾아서 듣지는 않습니까? 사서 듣지는 않습니까? 강제로 산 적은 있죠. 예. 강제로 사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음에 만날 때 안 들었으면 혼나니까 네. 듣기도 하고 뭐 한 번은 집에 놀러 왔는데 네. CD 포장이 안 뜯어져 있어서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받으면 일단 포장부터 뜯어놓고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듣는데 꽃별 씨의 네.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려고요. 해금 연주자고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곡도 너무 좋고 연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꽃별 씨 노래를 한 곡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해금이란 악기를 정말 좋아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해금을 정말 좋아하는데 마침 이 곡을 가져오셔가지고 전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요? 원래 좋아하는. 네, 원래 해금이란 악기만 좋아합니다. 꽃별 씨는. 꽃별 씨 좋아하죠. 알죠. 당연히 해금 연주자시니까. 네. 한번 초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특별의 연주로 비 그치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어요. 우리 변정주 연출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생각보다 빨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해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상투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본인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해요. 사실. 왜요? 방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 뭐 듣는 분 중에 기분 나쁜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랑 얘기하면 화가 난다. 주변 분들도 왜 쟤랑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니 물어보지 그랬어요. 왜 화가 나? 그냥 이유 없이. 이유 없이요? 예. 잠깐만. 그러면 화가 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저는 뭔가요? 저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상하다. 저는 되게 지금 너무 제 표정 보이시죠? 네. 눈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재밌어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희망돌이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네. 아마 이제 SNS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시고 본인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주말 대학로에 가보면 연극 내용의 90% 이상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물이 대세입니다. 시사, 정치적인 연극 소재는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다 보니 건물, 월세, 연출, 부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흥미 위주의 소재로 젊은 관객들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연극이 차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연출가님 의견은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인생의 90% 이상이 사랑인 것 같아서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단 이렇게 연극이 획일화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연극이 있으면 저런 연극도 있고, 사랑 이야기를 보면 어떤 역사물이나 정치적인 거를 소재로 다룬 연극도 보셔야 되는데, 워낙 젊은 분들이 이제 사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연극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요새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셰익스피어 때도 그렇고 사랑은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좀 진지하고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볍게 다루는 거는 저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연출하신 작품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네. 사랑의 얘기? 다 사랑 얘기였어요. 다 사랑 얘기였어요. 결국은요. 결국. 근데 결국이라고 붙이셨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전쟁을 하는 중에도 사랑은 꼽힐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뭐 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랑 얘기지만 그래도 본인이 연출을 하면서 네. 그 속에 무언가를 참 저는 담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괜히 하게 되네요. 변연출님한테는. 네, 저는 뭐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역사물 뭐 어떤 이야기에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모든 작품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뭐랄까 안타까운 건 비장애인 20대 내지는 30대 젊은 남녀만 꼭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한 네. 지적이세요. 네. 비장애인 20, 30대 남녀만 사랑을 한다. 젊고 예쁘고 잘생긴 남녀만. 근데 사실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소수자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도 사랑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수없이 있고 남남 여여 뭐 다 있는데 20, 30대 젊은 남녀 비장애인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다른 사랑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여기 그 뜨거운 여름님께서요. 네.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봤는데 네. 실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져야지 네. 우리 아이들도 국영수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진정한 삶을 꿈꿀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전해오셨는데 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제 조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너무 집중돼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그 학교에서 성적을 좀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 표현을 좀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연기를 가르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사교육 코스에 넣으신 분들도 꽤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셨다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고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제 조카가 있거든요. 네. 조카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네가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막 몰래 가서 귓속말로
엄마가 시키는 거에만 안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조카한테 계속 항상 얘기를 해서 뭐 추석이나 뭐 제삿날 저랑 자꾸 못 있게 하려고. 왜냐면은 일요일 날 뭘 시키는 거예요. 조카한테. 그러면 삼촌이 하기 싫을 땐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안 해도 한 반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연출님. 그러니까 이럴까봐 제가 아까 사실은요, 네.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네. 그걸 고민 많이 하세요. 부모로서의 역할. 네. 내가 과연 아이에게 네. 제대로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아이들을 억압하는 건 아닌지,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면서 정작 내 아이가 나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예. 제가 나이는 이제 40이 다 됐지만 그런 고민을 원하게 하고 살지를 못해서 뭐 사실은 신문에서도 교육면은 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어렸을 때 지긋지긋 했으니까. 혹시 어머님이 좀 많이. 그랬죠. 근데. 어머니의 계획은 실패로. 하셨네요. 네, 실패, 예.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왜 대학 가던 시절에. 네. 수능 1세대실 거고. 네.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저희 때 그 풍속도를 뭐 아시겠지만 네.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를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굉장히 저희 싸움이 많았었잖아요. 다툼도 많고. 네. 그러니까 변연출님 댁에서도 그런 싸움이 많았겠네요.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막 그 꿈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굉장히 못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반에서 10등은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건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안 한 거죠. 네. 근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히 뭐 역사 요새 뭐 문제가 뭐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대학교 와서 자발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교육이 많이 됐고 잘못된 시각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역사를 항상 가를 맞은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연출님 이렇게 성적을 막 얘기해도 상관없으세요? 예, 뭐. 저 나중에 여배우들 앞에서 연출님 말이 면이 안 설까봐 지금 걱정돼요, 내심. 알고 있어요. 네. 아유, 훌륭하시다. 예.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예. 제 방송을 통해서 뭐 연출님, 뭐 일상이 좀 불행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상관없습니다. 광 감독님께서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세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게 행복하다는 건 반대로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기대하고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마음껏 놀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맞습니다. 창의력도 높아져요. 네, 저 이렇게. 깊이 공감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가서 프랑스에 사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이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시골에서 뭐 그냥 고양이랑 놀고 풀이랑 놀고 전혀 뭐 학습지 이런 건 전혀 구경도 없고 구경도 안 하고. 근데 변연출님도 어렸을 때 좀 그렇게 타이트하게 사셨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꾀를 많이 부려서 안 했죠. 예, 안 했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놀이터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제가 저기 남부순환도로 지금 예술현당 우면산 그 앞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가재도 잡고 산속에서도 놀고 그랬거든요. 이게 서울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군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때는 가능했어요. 뭐 그리고 뭐
배추밭도 있었고 거기 원래 지금 그 서초동 그 자리에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시골에 사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놀려고 애를 썼는데 요새는 제 조카 보면 초등학생인데도 막 책도 뭐 책 읽는 거야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예. 예. 내 동생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유롭게 자랐던 게 지금 굉장히 그 감성에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저는 자유롭게 자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자유로우려고 애를 쓴 거는 같아요. 어제 네. 페이스북에 제 아는 한 안무가 형님이 무용인들의 시국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렸는데 네. 거기서 그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국 선언은 예술적인 행위라고. 왜냐하면 예술의 근본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국 선언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예술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무용인들의 시국 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어떠한 예술 행위보다도 지금 이런 시국에 대해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게 어떠한 예술 행위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잘 못해요. 지금 잉여님도 힐링된다고 하시고, 혼합재료님도 저도 공감합니다. 전 5살 아이에게 말하곤 해요. 중학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책임져도 된다. 근데 벌써부터 말을 안 들어서 뒷처리 제가 하느라 힘듭니다. 하셨는데요. 나으신 죄죠. 아이 없다고 막 던지시네요. 아니, 어떠한 아이도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아이는 없거든요. 네. 우리 소녀님은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 학습지 하나도 안 시켰는데 국어 단원평가에서 70점 받아왔어요. 엄마는 열받는데 잠깐만 안 시켰는데 70점 받으면 잘한 거 아닌가? 엄청 잘한 거죠. 응. 근데 엄마는 왜 열받으셨을까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식의 문제는 처음 보는 거죠. 그 와중에 100점 받은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도 문제집의 세계로 이끌어야 하나 싶은 거 있죠. 그 아이는 아마 커서 뭐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댓글 달고 있을 겁니다. 100점 받은 아이들 뭐 이렇게 고시패스. 진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반응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연출님. 재밌네요. 네, 예. 저희가 뒤늦게 포텐 지금 터지셔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요. 지난번 때도 그러게요.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님은 부를 때 처음부터 그냥 오프닝 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지 한 2부쯤 가면은 막 풀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변정주 연출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이런 시국이지만 예술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 결코 죄스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항상 노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홍대 클럽에서 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광장에 가서 촛불 들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모두가 다 만약에 광장에 나온다고 그러면 연극하는 분들 굶어 죽습니다. 연극도 많이 봐주시고 광장에도 나가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변정주 연출이 혹시 연극을 한다, 뮤지컬을 한다 싶으면 얼른 달려가서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상블 시나미의 눈먼 사랑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우리 변연출께서 선곡해 오신 곡입니다. 비 오는 날인데요. 마음만은 가라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원수도 못 보는 운명이라면 차라리